지금 제가 있는 곳은 남이래역 바로 맞은편에 있는 곳입니다. 대로변에 위치해 있고 역 바로 앞에 역세권입니다. 역 바로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공실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뿐만이 아니고 인근의 대부분 건물들이 다 공실로 되어 있습니다. 남위례역에서 나와서 중앙광장으로 가는 길인데 이쪽에도 공실이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꿈사 마스터키입니다. 오늘은 위례신도시에 와봤습니다. 위례신도시 안에서 여러 상권들을 돌아보면서 공실이 많고 성공적인 투자를 하지 못한 그런 상권과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권, 이렇게 상권들을 돌아보면서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남이래역 바로 맞은편에 있는 곳입니다. 대로변에 위치해 있고 역 바로 앞에 역세권입니다. 역 바로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공실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대로변의 1층마저 다 공실인 상황인데요, 이 건물뿐만이 아니고 인근의 대부분 건물들이 다 공실로 되어 있습니다. 옆 건물도 마찬가지로 다 공실입니다. 1층에도 공실이니까 지상층도 대부분 공실일 걸로 보여집니다. 남위례역에서 나와서 중앙광장으로 가는 길인데 이쪽에도 공실이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위례신도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례신도시는 2기 신도시이고 서울시 송파구,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하남시 3개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그런 신도시입니다. 조성된 지 오래되지가 않아서 되게 쾌적하고 깔끔한 그런 신도시입니다. 위례신도시에는 지금 전철이 하나가 있습니다. 8호선 남이래역이 있는데 여기는 개통한 지 아직 2년밖에 안 된 그런 신축 역사이고요. 남이래역이 생긴다고 해서 그쪽 일대에 상가가 굉장히 많이 공급이 됐습니다. 투자하신 분들은 굉장히 많을 텐데 그쪽이 사실 배우 세대가 그렇게 많이 있는 곳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셨다시피 공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처참한 모습이었고요. 분양받으신 분들은 굉장히 소거리를 많이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례신도시의 상가로서의 입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례신도시는 서쪽에 외곽순환도로, 남쪽에는 11차선으로 되어 있는 굉장히 큰 대로변으로 접해 있습니다. 그 대로변 앞에는 아까 보셨던 8호선 남이래역이 있고요. 이렇게 사방이 다 단절 요인으로 막혀 있는 그런 신도시라서 신도시 안에 있는 거주민들이 소비하는 그런 상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셨던 8호선 남이래역은 북쪽으로 쭉 올라오면 이렇게 창곡천을 만나게 됩니다. 창곡천도 하천이라서 단절 요인에 속하게 됩니다. 창곡천 아래에 있는 분들이 아까 보셨던 남이래역의 배우 세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쪽은 배우 세대가 그렇게 많이 있지가 않습니다. 아파트와 근린주택을 합쳐서 6,700세대 정도가 됐고요. 지적도로 봤을 때도 노란색 주거지역보다 빨간색 상업지역의 비율이 훨씬 더 큰 것을 볼 수 있는데, 남이래역에서 북서쪽에 있는 일종 일반 주거지역을 보면 여기는 주거지역이지만 아파트가 아니고 근린주택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근린주택은 1층은 상가로 형성이 되어 있고 2층 이상은 주거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층은 전부 다 상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하자면 첫 번째는 배우 세대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상업용지가 주거용지보다 훨씬 더 크게 공급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분양가가 굉장히 과도하다는 겁니다. 여기는 위례신도시이고 역세권이다 보니까 굉장히 고분양가로 분양을 했는데 실제로는 임대가 그렇게 잘 차지 않고 유동인구가 많지 않아서 지금 공실인 그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위례신도시에서 좀 안정적이지 않은 상권을 한번 봤고요. 이제 올라가서 안정적인 상권이랑 그리고 그 중간 단계인 적당히 안정적으로 채워지고 있는 이런 상권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위례신도시 동쪽에 위치해 있는 근린상업지역으로 와봤습니다. 근린상업지역은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여 있는 프라자 건물 몇 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생활 밀착형 업종들이 호진해 있는 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들 학원, 병원, 운동시설 등이 입점해 있습니다. 여기에 배우 세대로는 남쪽에 장곡천, 그리고 서쪽에 위례대로 를 경계로 해서 동북 쪽에 있는 주거 세대들이 배우 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배우 세대로는 7,750세대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이는 프라자 건물들은 개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다른 건물보다 2배 정도 큰 프라자 건물은 2개로 치더라도 총 8개의 프라자 건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약 1000세대당 프라자 건물 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 세대가 많고 프라자 건물의 개수가 적다 보니까 굉장히 안정적이고 공실이 없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상가를 볼 때 가장 먼저 보셔야 되는 거는 주거 세대수 대비 상가의 공급이 적정한지를 가장 먼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 주거하고 있는 배우 세대들이 어느 동선으로 이동할지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상가의 특수성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위례신도시의 중앙에 위치해 있는 상업지역을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위례 신도시의 중앙에 위치한 위례 중앙광장에 와봤습니다. 이쪽 뒤에 보이는 프라자 건물을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위례 신도시 중앙에 위치해 있는 상업지역들은 다 스트리트형 상가이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대부분 주상복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이는 프라자 건물들만 일반 상업지역으로 프라자 건물이 시행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상복합에는 입점하기 어려운 업종들은 이쪽에 입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주상복합 상가들은 1층, 2층은 대부분 상가로 형성되어 있고 3층 이상은 주택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층 이상을 선호하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학원이랑 병원이랑 운동시설 등은 3층 이상을 선호하고, 대형 평수를 선호하고, 주차 여건이랑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른 주상복합 건물들은 그 여건들이 조금 미비하기 때문에 학원, 병원, 운동시설들이 입점하기 조금 어려운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근에는 1층도 공실이 많이 있었던 상황에서도 뒤에 보이는 프라자 건물은 입점이 잘 되어 있고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위례 중앙광장에서 조금 이동을 해봤습니다. 이쪽에는 위례 신사선이 개통하면 여기 생길 곳입니다. 아직 위례 신사선은 예비 타당성을 통과했기 때문에 착공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조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협의를 하는 데 있어서 아직 좀 의견 충돌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가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여기 들어오면 좋은지 안 좋은지 그거에 대해서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까 봤던 8호선 남위례역 같은 경우에는 남위례역이 생긴다고 해서 그쪽 상권이 굉장히 크게 좋아지거나 그렇진 않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쪽에 많은 배우 세대들이 남위례역까지 걸어갈 때는 20분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쪽에는 버스가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강남으로 갈 수 있는 버스도 있고, 위쪽으로 버스를 타고 이동해서 복정역이나 장지역에서 환승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위례역까지 걸어가서 그쪽에서 전철 타고 이동하는 것보다 버스를 타고 환승하는 게 더 시간이 절약되기 때문에 남위례역으로 가는 동선이 나오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쪽에 위례 신사선이 개통하게 된다면 강남에서 굉장히 입지가 좋은 삼성역부터 해서 마지막에는 신사역까지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강남의 주요 입지들을 갈 수 있는 노선입니다. 걸어왔을 때 시간이 크게 소요되지 않고 바로 주요 입지 강남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걸어올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선 자체가 버스 정류장으로 이동하지 않고 이쪽 남위례역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쪽의 동선은 더 많아지고 상가로서의 가치는 더 높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보셨던 근린상업지역은 프라자 건물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학원이나 병원 그리고 생활 밀착형 업종들을 소비할 수 있는데, 이쪽에는 먹자골목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먹자골목에 오시려는 분들께서는 위례 신도시 전체에서 오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위례 신도시 상권들을 둘러봤는데요. 아까 처음에 보셨던 남위례역 상권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경매로 나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감정가 60억 2천만 원에 진행이 됐었는데 낙찰가는 8억 5천 100만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 낙찰가는 감정가 대비 41%인데요. 그러면 20억에 분양받은 상가가 60%가 떨어져서 8억 5천만 원에 팔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인데, 상가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아까 보셨던 위례 신도시 중앙에 위치해 있는 상업지역에서 다른 데는 공실이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입지를 찾았던 그런 사례처럼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옥석을 가리는 그런 방법들을 익히셔서 조금 더 좋은 수익을 거두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특강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상가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시작으로 가장 기초적인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 더 깊은 부분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빠른 시간 내에 전달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특강을 개강했으니까 많은 분들께서 시청해 주셔서 안정적이고 좋은 수익 거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